안녕하세요. 뉴턴치과병원의 손은학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리즈에 의해서 두 번째 프라치 케이스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디지털 프라치 혹은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는데 빼고 바로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오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2024년도 2월 8일 날 첫 내원을 하셨고요. 나이는 젊으셨어요. 50세 남성이셨는데 어금니 양쪽에 많은 부분이 지금 상실되어 있어서 교합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죠. 구강내 사진을 보면 위에 치아는 앞니를 제외하고 지금 다 없는 상태고 아랫니도 앞니뿐만 아니라 어금니도 남아있는 치아는 다 흔들려서 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식사도 잘 못하시는 조금 힘드신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좌측 우측의 어금니 부위를 보면 이렇게 교합이 다 붕괴된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위턱은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해야 되는데 어금니 부위에 상악경 거상술이라고 하는 별도의 뼈이식을 동반을 해서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하악도 남아있는 치아를 빼고 바로 심는 그런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프라치 수술을 하셔서 이런 보철이 이제 들어갔는데 전체 기간이 한 3개월 반 정도 걸렸다. 고 볼 수 있죠. 3개월 2주 후에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됐는데 전체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 전악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이 4개월이 채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이제 있는 치아를 빼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프라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디지털 프라치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총 이제 6개의 단계, 그러니까 특히 상하하악을 같이 하는 경우는 한 7개의 단계까지 해서 총 6번에서 7번 내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순서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원하셔서 진단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올해 2월 8일 날 첫 내원을 하셔서 이렇게 CT를 찍어 가지고 저희가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상악은 일단 전치부의 4개의 치아 다 동요도도 심했고 이제 흔들려서 빼야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얘를 빼고 6개 임플란트를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심어서 하나의 보철로 연결하는 디지털 프라치 수술로 계획을 잡았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치아를 전부 이렇게 발치를 하고 6개 위치를 이렇게 심어서 하나의 보철로 연결하는 디지털 프라치로 계획을 잡습니다. 결국 상악, 하악 모두 발치 후 즉시 식립의 프라치로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이제 진료를 원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CT는 찍었고 두 번째 구강내 스캔이라고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구강내 정보를 얻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환자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시면 되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이제 분석 및 진단을 시작을 하는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12개의 치아를 배치를 하고요. 각각의 6개의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계획을 합니다. 각각의 위치별로 뼈 상태를 보는데요. 이제 뭐 첫 번째로 오른쪽 제일 뒤쪽에 심는 부위, 오른쪽 이제 어금니 부위에 심는 부위의 뼈 상태는 저렇게 되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상악동이란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수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악동 그 하연 아래쪽 경계를 뚫고 임플란트가 올라가야 돼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이 부분에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수술 시에 필요한 수치들을 미리 다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오른쪽에 이제 송곳니 부분인데 그 송곳니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 단면을 보면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이를 빼고 바로 들어가는 부위라서 발치 후 즉시 식립 부위가 되고 저 부분에 이제 골밀도와 골폭을 자세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이제 1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 부분에도 기존에 있던 치아를 빼고 바로 식립을 하게 되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측절치 부분, 그 부분도 발치를 하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25번이라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이제 상악 제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는 비교적 발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뼈에다 심는 거라서 쉽게 수술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6번 부위, 제1대구치 부위에도 이렇게 상악동이 밑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해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악동 하연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저 부분에 뼈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치에 올바르게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상하게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고요. 무치약인 경우에 이제 가이드가 한 개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가 두 개, 발치 전에 이제 끼우게 될 첫 번째 수술 가이드, 그리고 발치 후에 다시 사용하게 될 두 번째 수술 가이드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저 디자인한 파일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수술할 때 체결을 하고 슬리브라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구멍을 통해서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풀아치의 가장 큰 장점인 수로 바로 고정된 임시치아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정성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고요. 앞면에서 본 모습이고 윗부분에 씹는 면에서 본 부분이고 임플란트가 들어간 부분은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악의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하악도 그림과 같이 6개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왼쪽에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뼈의 단면이 저렇게, 그리고 골밀도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분 하악 좌측 제1 소구치 부위가 되겠다, 그죠? 거기에도 뼈의 단면을 파악을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하악 좌측 측절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발치 후 즉시 식립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하악 우측 측절치 부위에 저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악 우측 제1 소구치 부위에도 저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고 46번 부위에도 따로 뼈 이식 없이 저렇게 임플란트 들어가는데 46번 부위에는 보면 골밀도가 낮은 거로 진단이 되니까 수술을 할 때는 임플란트 식립 구멍을 이제 최소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위치에 임플란트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개의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고요. 각각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가이드를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이 끝난 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이제 3주 후에 오셨어요. 먼저 상악 수술을 할 건데 일단 많이 흔들린 치아를 하나 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수술 가이드를 체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렇게 이제 3개의 구멍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3개를 심어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 사진입니다. 자, 상악 전치 부위에는 발치 후 즉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치와가 있어서 그 구멍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임플란트의 중간 연결 부품을 다 체결을 하고 고정성 입치아 이제 미리 제작한 걸 이렇게 시적을 해보고 첫날에는 상하게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라 고정성 입치아 체결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한 부분을 이제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6개가 잘 들어가 있고 특히 고치부 2개는 뼈 이식이 동반이 돼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해서 수술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하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 컨디션이 좋으면 위아래를 동시에 상하악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 없이 다음날 하악을 하시면 그게 이제 환자분한테도 좋죠. 그래서 다음날 오시면 하악에 남아있는 흔들리는 차를 빼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시작을 해서 먼저 3개의 식립 방향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두 번째 수술 가이드를 걸어서 기존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3개를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 사진이죠. 그리고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중간 부품을 체결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보철과 연결할 두 번째 중간 부품까지 연결을 한 상태에서 하악에 고정된 임시치아를 시적을 해보고요. 이 빈 공간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채워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상하악 동시에 지금 고정성 임시치아 다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높이를 조정을 해서 잘 씹히도록 하고요. 그날은 위아래 수술 다 끝나고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죠. 일단 수술은 위아래 다 하고 아래쪽
위쪽 다 이제 고정된 임시치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날 병원을 이제 가시고 세 번째 내원에는 다음 날 오셨는데 그 전날에 제작했던 임시치아를 한 번 더 이렇게 스캔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두 번째 더 깨끗한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고정성 임시치아 제작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임시치아 내면에 인상제를 넣고 이제 잇몸의 형태를 임기한 다음 스캔을 위해서 그 스캔 바디나 스캔 지그 같은 걸 체결을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스캔을 해서 기공 작업을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기공소로 보내면 되고 환자분을 가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 이제 내원이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 내원이 3주 후 정도 지나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첫 번째 고정성 임치아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심미적인 두 번째 고정성 임치아를 미리 제작을 해 놓고요. 상악, 하악.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고 내원하셨을 때 첫 번째 임치아를 풀어보면 그동안 잇몸이 좀 많이 치유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고정성 임치아를 체결을 하고요. 이날 치료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시치아보다 훨씬 더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림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시면 다음에 환자분 상황에 따라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보철을 제작을 위한 준비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를 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가 빠진 부위에 잇몸이 났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서 한 달 후에 내원을 하셨어요. 자, 잇몸이 좀 많이 이제 치유가 된 게 확인이 되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고정성 임시차를 스캔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고정성 임시차를 스캔을 해서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이제 가시고 나면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최종 보철을 이제 제작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 한 달 후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날 체결을 합니다. 위아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시면 이제 드디어 최종 보철이 체결이 되고 이제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체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 교합을 이 정도 조정을 해서 맞춘 다음 양쪽 구치부에서 봤을 때 이제 이가 잘 물리게 하고 식사를 가능하게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날은 이제 교합 조정을 조금 양쪽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게 한 다음 이제 미세한 조정은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식사를 해보시고 불편하신 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에 오셔가지고 그다음 어디가 뭐 높다든지 어디가 안 닿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미세 조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T스캔이라고 하는 교합 조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조정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보면 81%, 왼쪽 부분에 1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환자가 씹는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부위에 80%가 집중이 되고 왼쪽에 이제 18%가 집중이 돼서 환자분이 말하신 것처럼 오른쪽이 좀 깊게 물리는 상황인 거를 파악을 하고 저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정을 하죠. 저 부분 교합 조정을 해서 이 사진처럼 좌우가 이제 거의 50대 50으로 좌우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환자분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50세 남성 환자분이 잔존치아가 몇 개 있었는데 다 흔들려가지고 빼야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시행을 해서 약 3개월 2주간에 걸쳐서 치료가 마무리되는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보면 왼쪽에 초진이 사진이고 오른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상악화해서 6개에서 12개가 들어가서 최종 보철이 체결된 사진을 볼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발치후 즉시 식립이고 하악도 남아있는 차를 빼고 발치후 즉시 식립을 시행을 했는데 전체 임플란트 가운데서도 이렇게 디지털 프라치를 이용을 하면 발치후 즉시 식립 케이스라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3, 4개월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환자분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짧고 내원 횟수도 일반 임플란트보다 작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주 만족했던 케이스라고 이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 발치후 즉시 식립에 대한 디지털 프라치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사례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